네, 이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주 쉬어가고 2주 만에 뵙는 하준 위원님,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 오늘 하준의 더블 타겟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내일 또 저희 쉬어가요. 네. 그런 만큼 네. 우리 시장 전략을 오늘 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이제는 좀 연휴가 좀 이제 쉬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연휴가 좀 당분간 없이 좀 이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제 뭐 쉬시면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연말까지 또 열심히 뭐 시장이 띄워준다고만 하면야 뭐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내일에 또 연휴가 껴있는 상황에 이번 주에 너무나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시장부터 살짝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랜만에 강세장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저점 그리고 장 후반에는 고점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오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지수 모두 워낙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관건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과연 실적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내놓을 것이냐.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눈높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상당히 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진짜 뭐 50일 신저가까지만 가져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시장에서 쇼크를 받기 싫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고 지금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나름대로 삼성전자의 최소한의 반등 또는 그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러니까 최소한 하락은 없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의 모멘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일단 중국에 다시 또 개장을 하죠. 중국도 길게 좀 연휴를 쉬어갔다가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이 개장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사실 중국 증시라든가 홍콩 증시라든가 일부 중화권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개장하면서 과연 단기간에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아시아 주요 증시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또 오늘 주요 경기 부양책을 또 발표하다 보니 그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또 중국 증시가 급등할 것인가? 이에 대한 흐름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일단 연휴를 앞두고 요 두 가지 재료만 먼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재료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도 예상치 부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나왔는데 중국에서 세론 나오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 최근에 인도도 많이 급락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 주요 증시에 나름대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낙폭과대 실적주들이 상당히 조용조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이 두 가지 이벤트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중국의 기자회견 내용이 될 것 같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내용들 장중에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주 후반 전략 그리고 10월 전략을 앞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위원님께서 또 어떤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실지 더욱더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위원님 어제 우리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어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주목할 종목들은 진짜 많았어요. 섹터들 뭐 테마들 진짜 많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섹터는 2차 전지 쪽을 한번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삼성전자에 의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근데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2차 전지가 전기차 캐즘 구간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증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반사 수혜가 됐던 이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됐던 어쨌든 캐즘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헤드라인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만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LG엔솔에서 뭐 4대 중장기 전략 발표했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전기차의 수요가 상당히 큰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게 아니고도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좀 많은 사업이 확장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4대 중장기 솔루션에서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2차 전지 시장을 확장시킨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은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 이어도 2차 전지 시장에 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곳은 일단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아무래도 뭐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화재 위험도 적고 그리고 전기차가 해결해야 되는 이 거리, 주행 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국책과제 참여 기관들이 선정되고 뭐 민테크가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에 대해서 국책과제 선정되고 정부에서도 꾸준히 R&D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지금 관련주를 한번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료가 있고 시장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에 정부 과제까지,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까지 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2차 전지주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관련 종목들을 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민테크라든가 한농화성 두 종목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민테크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습 타격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좀 짧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국책과제에 있어서 이 주요 과업을 좀 유지하겠다, 주관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좀 시세가 살짝 나왔는데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 원준도 있고, 미코,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보는 탑픽 전고체 쪽에서는 한농화성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민테크랑 한농화성 두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전고체 관련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sek터 특히 주목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민테크와 한농화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민테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이 더블 타겟 시간을 통해서 선제 타격 종목 그리고 기습 타격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민테크의 경우에는 기습 타격에 조금 더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전고체 쪽에서는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4680 배터리라던가 전고체라던가 ESS라던가 아직 먹을거리는 좀 많다라고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준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의 AS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에 선제 타격 종목으로 KN솔 이야기 해주셨어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1.5%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제 타격 종목의 경우에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넘게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까요, KN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익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장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KN솔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KN솔이라는 종목이 제가 주목했던 재료는 액침 냉각이죠. 액체 냉각.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에서도 슈퍼마이크론이라는 그 종목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어요. AI 서버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급등했는데 여기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AI 서버가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기술이 액체 냉각 솔루션 기술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장이 열린다라 그러면 슈퍼마이크론 급등했고 AI 서버 수요가 급증했어. 근데 액체 냉각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붙여놔서 나름대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관련주를 다시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차트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더라도요. 지금 주봉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제 타격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액체 냉각 관련주에 재료가 붙거나 반도체 관련주 재료 붙으면서 시세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박스권에 그냥 상단 돌파 못 나오고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나? 아니죠. 이렇게 하단까지 박스권 안에 진폭에서 하단에 부딪혀 있는 종목들, 하단을 지지받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신규로 잡아도 좋다.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론이 직접적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하기에도 지금 적절한 자리이다. 그래서 선제 타격으로 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제 타격 종목은 기습 타격 종목과 다르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중기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KN솔은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에서 AI 가속기 블랙웰 액침 냉각 도입한다라는 큰 모멘텀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들 체크하시면서 KN솔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9,000원에 손절가 1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한 번 더 체크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8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역시 선제 타격 종목이었고요.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의견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근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막 잘 시원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네이버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유효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없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도 기대감이 있고요. 광고 수익도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붙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시장에 관심은 오로지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뉴스거리로 계속 활용되는 종목들의 움직임만 나오다 보니까 크게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주가 하단을 열심히 지지받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오늘로서 기점으로 3분기 실적 시즌 접어들고 그러면 4분기 예상치 나올 거고 내년 상반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 네이버는 지금은 완벽하게 바닥을 다진 구간이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주주환원 정책까지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가 반응이 크게 없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도 신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한번 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사실 가격적으로 많이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네이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되 신규 매수 접근을 좀 고려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모멘텀들은 풍성한데 시장에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다. 앞으로 긴 호흡으로 본다면 네이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과 함께 만나볼 선제 타격 종목 먼저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선제 타격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기습 타격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웃게 해줄 수 있는 단기 테마 트레이딩 종목들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제 타격 종목 파라다이스네요. 오늘 중국 이슈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제 타격 종목으로서 파라다이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앵커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시 한번 좀 증시가 또 개장을 하고 오늘 또 중기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거, 물론 일본도 중요하지만 이 카지노 사업에서는 중국 큰손들의 VIP 상당히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드루백도 늘어나고 그리고 중국의 고액 배팅의 VIP들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에 반응이 없다. 그래서 항상 선제 타격은 어떻게 하셔라? 재료가 있고 실적이 딸려 나오는데 아직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을 주목해 보셔라 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제 물론 선제 타격 종목으로서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까지 합쳐진다라 그러면 말로서는 선제 타격이지만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기습 타격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재료도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선제 타격 종목으로서 가격 전략은 한 11,200원 선에서 11,500원 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밴드예요. 그냥 호가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점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4,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딱 10,000원으로 커트라인 잡고 보시면 충분히 우상향하는 추세 흐름 잘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명이 하준의 더블 타겟인데 오늘 파라다이스가 딱 그에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제 타격 종목으로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중국 관련해서 큰 이슈가 나와준다면 기습 타격 종목도 가능하다.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기습 타격 종목 어떤 종목일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GST네요. 네. GST는 앞서 AS 해드린 KN솔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밤에 슈퍼마이크론이 직접 액체 냉각 솔루션으로 이슈를 끌어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다. 대장주가 KN솔과 GST다 보니까 사실 이 GST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오늘 장중 공개 방송에서 이 GST에 대한 이 액체 냉각,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시초가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0,000원 선,
손절가는 15,000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GST 앞서서 AS 드렸던 KN솔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한 2만 원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신데 오늘 선제 타격 종목이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기습 타격도 가능한 종목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연휴를 또 앞두고 있죠.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고 삼성전자 실적 계약 이벤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벤트 할 거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오전장 중에 여러분들과 장중 공개 방송 함께 진행하니까 오늘 제가 선제 타격, 기습 타격 그리고 AS 해드렸던 종목까지 샅샅이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에 한번 힘쓰고 푹 쉬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힘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신 만큼 위원님과 함께 공개 방송 시청하시면서 오전장 현명하게 대응해 보셔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